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네, 이번에는 조동연이라는 여성, 조동연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조동연이 그분을 갖다가 사생활 문제로 상당히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생활 문제로.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여권의 공동위원장을 조동연이라는 그 사람을 맞이했을까요? 우리는 참으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말이죠. 언론 탓을 막 몰면서 비열하다고 막 그럽니다. 아니 뭐가 비열합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라든가 어떤 여당의 국민의당이라든가 이런데 공동선대위원장이 만약에 조동연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했을 겁니까? 민주당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언론 탓 정도가 아니죠. 그냥 고발한다 뭐한다, 지금도 고발한다 뭐한다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파격 임명 사흘 만에 그도 굽혔습니다. 꿈을 하면서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도 도전할 이런 사람은 도전할 수 없느냐라고 마지막 외치다가 결국은 사흘 만에 사의를 갖다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폭로한 거는 이 언론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를 폭로한 거는 맨 처음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여당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지금 언론을 비판하고 있다고 이 언론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사의를 이제 수용 안 할 수 없는 바로 입장에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어저께 수용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투톱으로 파격 임명된 지 사흘 만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가 투톱을 만들었는데 딱 투톱 만들자마자 그냥 사의 표명했습니다. 바로 그날 윤석열 후보가 탈영한 이준석 대표와 만나서 형식상이든 실질상이든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꼬리 내림은 다른 게 아니죠. 3개월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이 3개월 동안에 고지를 향하여 달릴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을 해서 철저한 판단 아래 아마 그것이 이루어졌으리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국민들은. 절대로 윤석열은 윤핵관을 잘 옆에 두어야 된다. 윤핵관을 오히려 강화시켜야 된다. 윤핵관을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윤핵관을 더 강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상당히 위태롭다. 그래서 옆에 참모진들이 더 강화된 참모진들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바로 공동선임위원장으로 된 조동연이 그냥 사흘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조 위원장과 가족에게는 더 이상 아픔이나 상처가 되는 일 없도록 배려해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입 1호부터 부실검증으로 물러난 데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입 1호입니다. 영입 1호가 바로 사흘 만에 무너져 내렸다. 이 정도 되면은 말이죠. 이재명은
국민들한테 엎드려 사과해야 됩니다. 이 조동현 위원장은 송영길 대표와 통화해서 사의를 밝히면서 송 대표는 또 기자들과 만나서 공직 후보자도 아니고 의원 출마자도 아닌데 10년 전에 이혼한 사실 갖고 가족 개인사를 공개할 사안인지 국민들에게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을 이걸 아주 뭐로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니, 송 대표 역지사지에서 만약에 조동현이라는 사람의 사생활이 자기의 사생활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뭐라고 답변할까요? 10년 전 이혼한 사실 갖고 가족 개인사를 공개할 사안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의 수용 여부는 조 위원장을 만나보고 판단하겠다. 하지만 이날 오후에 조 위원장이 거듭 사퇴사를 밝히자 이걸 수용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물론 송영길이가 조동현을 추천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맞습니다. 추천자 입장에서는 또 당연하겠죠. 민주당은 이날 조 위원장은 혼외자를 낳고 배우자에게 이를 속였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 위원장의 자녀 이름, 얼굴 등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법인과 운영자 강용석 씨, 김세 씨를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참 좋아합니다. 네. 저도 고발 당해봤지만 고발 참 좋아합니다. 고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봉지를 까보면 말이죠. 뭐 다 거의 다 무혐의가 나오더라고요. 모든 사람들 보니까. 네. 송 대표는 비열한 행위니 뭐 언론 정도를 벗어난 것이니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은 언론이 아니지만 언론 탓을 한 것이 언론이 아니지만 언론 탓을 한 것은 아니죠. 언론은 언론이죠. 네. 유튜브 언론이죠. 예. 고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음증적 시선으로 한 사람의 가정사에 대해서 난도질하는 것, 그 끔찍한 가행이 아니냐, 사회적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굉장히 고상한 논평을 하는지. 민주당은 조 위원장의 사생활 의혹이 처음 제기되자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뉴스가 됐습니다. 지도부 공식 사과 없습니다. 아직까지. 당 일각에서는 부실검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면 지도부가 이거는 물러나야 될 사안입니다. 이거는. 송영길이가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나 송영길, 이준석 조는 아주 배심이 두둑한 것 같습니다. 네. 노웅래 의원이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열된 인재 영입 과정에서 생긴 인사검증 실수, 실패다. 아무리 외부 영입이 중요하고 급하더라도 바늘허리에다가 실을 끼워 찰 수는 없지 않냐? 기자 출신답게 한마디로 아주 그냥 아주 날카롭게 꼽았습니다. 전재수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인사를 추천한 사람에게 일정하게 검증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인재 영입에 항상 기회와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자꾸 저는요 이 방송을 하면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윤석열이 무너져 내렸다. 백기투항했다는 그러한 전효옥 의원의 말 한마디 말이죠. 과연 백기투항 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이 무너져 내렸다고 보십니까? 이 말이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은 그 마음속에 그 소나기에 윤석열 소나기에
분명히 조커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조커라는 게 무슨 조커인가? 그거는 저도 감은 잡고 있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감은 잡고 있습니다. 어떤 조커가 나올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다. 그런데 윤석열은 확고하게 조커를 갖고 있으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조커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런 리스크를 감행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리스크를, 어제와 같은 리스크를 감행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가 아무리 못하면 김종인하고 이준석 머리보다 나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윤석열 머리가, 좋은 머리가 굉장히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머리는 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지 몰라도 이제 나쁜 머리는 더 못 씁니다. 왜? 국민들이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그냥 분노한 게 아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인 윤석열은 그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조커를 준비하고 그리고 울산으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서 틀림없이 술 한잔 딱 하고 어저께 잠을 청했을 겁니다. 그때 그의 상념 속에서는 공정과 정의와 법과 원칙과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는 그의 말을 되씹으면서 곰씹으면서 그 조카를 손속에 넣고서 많이 어루만졌을 겁니다. 예. 결국 우리는 이 조동연의 사생활 의혹을 보면서 또 조동연이 사표를 내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쪽에서는 당대표, 공동대표라는 사람이 그의 멘토와 어울려서 둘이 김종인과 이준석의 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가 때로는 패배가 아니라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지는 추락이란 사실 또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많은 지금 분노의 에너지를 타령과 목리꾼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